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수가 오늘 많이 잠잠합니다. 그 안에서도 활발한 종목 간의 순환매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거래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탑10입니다. 역시나 지금 딱 봐도 네, 정책 테마주가 많이 보인다라는 게 체크가 되실 것 같은데요. 성신영의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 같고요. CI테크도 상한가, 계룡건설도 상한가 이렇게 세 종목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계룡건설 참 무섭게 잘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네, 세종시 관련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세종시로의 행정 수도를 이전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게 되면서 조금 더 힘 받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CI테크 같은 경우는 AI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AI 테마 바람 불게 되면서 1462원 기록하고 있고요. 크지 않은 종목군들 지금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조금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들 오늘 조금 더 힘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흥국화세 우선주가 계속해서 랠리 펼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오늘 22,4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우선주가 최근에 많이 보이죠? 네, 동양 우선주도 18%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종목에서는 성신양의 본주, 우선주 모두 다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일자리 관련주로는 윌베스가 연속성이 꽤 있습니다. 8%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홍준표 테마가 올라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선 1사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죽음의 조라고 불립니다. 나경원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맞붙게 되는데 이 세 명 가운데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죠. 네, 홍준표 테마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R 모터스도 함께 올라갑니다. 주가 6% 넘어가는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래소에서 밀리는 쪽을 보시겠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동성제약이 랭크가 되면서 11% 넘게 주가 빠지고 있고요. 유니드 BT플러스가 10% 넘게 주가 하락합니다. 티와홀딩스 우선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반락하게 되면서 그동안 올랐던 부분을 내놓고 있습니다. 엿새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4,300원 단까지 밀려나고 있고요. 김문수 테마인 평화산업은 나흘 연속 하락하게 되면서 단기 이평선 놓치고 있습니다. 5일선 하회하게 되면서 1,500원 선 밑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태양건설 우선주도 주가 빠집니다. 7%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태양건설 본주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약 해지건이 2건이나 나오게 되면서 불안하다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선주가 조금 더 낙폭 크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의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동안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발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 네,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은 또 OCR 홀딩스가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에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태양광 쪽에 볕이 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 언급되면서 오늘 다시 반락합니다. 5%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고요. 동양철관이 그제 신고가 내고 나서는 매물 소화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긴 한데 LNG 지금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알래스카 모멘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될지 계속해서 매물 소화하게 될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 종목의 체크가 같이 되네요. 네, 동양철관 7.0%, 하이스트레 주가도 5.4% 내림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들의 변동이 오늘도 상당히 요란한데요. 네, 어떤 특징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은 또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한 주로 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또 이제 드렸었던 게 현재 시장이 박스권 중단부에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중단부에서는 더욱더 순환매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 구간을 또 돌파를 해줘야 다시 한번 또 고가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면 조금 더 이제 이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림. 만약에 이 구간을 뚫지 못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오히려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또 열려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저가로 평가를 받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 또 이제 이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발휘가 되는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현재 이 전략을 꾸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또 이제 뭐
어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또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또 미증시가 또 이제 휴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상당히 혼조세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결국엔 이제 뭐 정책주 워낙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뭐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이제 중심을 잡고서 움직여줬었던 그런 섹터였기 때문에 정책주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심을 또 잡고서 움직여준 쪽이 컨텐츠와 웹툰이죠.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 미르, 뭐 그다음에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이런 이제 또 컨텐츠 쪽. 그 다음에 또 이제 웹툰 정책 관련해서 뭐 이제 와이랩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스터 블루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책주 순환매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6월달 대선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절대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접근할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컨텐츠, 뭐 그다음에 웹툰 이쪽이 좀 돌았잖아요. 컨텐츠와 웹툰이 어느 정도 이제 돌았고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의 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부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구나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약간은 보내줘야 되는 시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컨텐츠 쪽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연 이제 컨텐츠가 돌고 나서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또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또 다음에 중심을 잡고서 움직여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엔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주들이 또 막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 종목군들이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맥주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또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오랫동안 또 쉬어갔었던 뭐 저출산 정책주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주는 지금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와중에 지금 이번 주는 컨텐츠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었고, 이 컨텐츠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이 어느 정도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정책주들이 순환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꼭 캐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다음 돌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을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오랜만에 또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관세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태양광 쪽은 관세가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자,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태양광 쪽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찔러주는 상승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찔러주는 상승 자체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보게 되면 이 구간의 매물대가 워낙에 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약 한 22,000원 정도 구간이 되겠죠. 22,000원 정도 구간의 매물 구간이 앞선 구간이 또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구간에서 항상 이 구간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즉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올해 실적 기대감도 분명하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제재에 대해서 미국 계속해서 태양광 쪽으로 이제 중국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또 이제 이 하나솔루션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와중인데, 결국에는 현재 구간을 또 이제 뚫어줘야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물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솔루션을 접근을 하셨거나 혹은 이제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22,000원 구간에서 23,000원 구간까지 매물 구간을 굉장히 잘 뚫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접근 구간이 아니고 눌렸을 때 접근을 하면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면제 혹은 이제 이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올해 또 캐파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간에 막혀서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눌렸을 때 사면 사실 쉽게 수익을 주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은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줍니다. 그런데 매물 구간에 부딪혀버리면 또 투심이 살짝 악화되면서 물량을 뱉어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저가 잡았을 때 매수를 하면 좋다라는 점,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고가로 가기 위한 분기점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주가 이거 반짝 상승에 그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태양광주에 대한 포지션 명확하게 잡히셨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지금은 아니지만 눌리면은 네, 좋은 또 매수 자리가 올 거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정책주는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순환매 따라가자고 강조해주고 있네요. 네,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오늘 정책 인맥 테마주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4x4가요. 네, 오늘까지 닷새 연속 상한가에 도착하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필요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사를 알려주고 있는 4x4의 강세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었지만 테마까지 붙게 되면서 겹포제와 함께 계속해서 몸값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AI 관련주로 해서 엑스페릭스가 계속해서 주가 또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5,500원대 기록합니다. 이재명 테마주인 상직건설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나 빠른 단기간에 몸값이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리스크 있다 얘기하는데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개인들의 사자주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신고가 달성합니다. 홍준표 테마주인 경남스틸의 주가도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 모습 속에서 8,5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해운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우리에게는 반사이익이 되는 쪽이 바로 해운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항 선박에 대해서 좀 수수료 부과하기로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79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선제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거의 5,000원 선에 근접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세종시 테마 안에서 대주산업의 주가가 오늘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0% 넘게 시원스럽게 올라갑니다. 정책 테마주입니다. 네, 아이스크림에도 19% 넘어가는 상승권이고요. 거의 다 테마주 단이 움직이게 되면서 3위에도 24%, 휴맥스홀딩스 22% 넘게 급등, 뚜렷하게 오늘도 테마주로 거래대금 이동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빠지는 쪽 보실까요? 네,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늘도 브리지 바이오테라퓨틱스가 나흘째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한가 기록하고 그 다음날 긴급 IR 열어가지고요. 회사 측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해진 투자 심리를 돌려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거는요,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빨리 좀 빠져나오려는 투자자들의 좀 투매성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면서 2,100원 단까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CMC약이 강했었는데 차익 매물 소화하게 됩니다. 조현병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허가 획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바로 매물 소화하게 되면서 지금 상승이 짧았고 오늘 반락합니다. 7% 넘어가는 조정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라미도 보시겠습니다. 더라미도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계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 속에서 1,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더 E&M과 셀바이오 휴먼텍의 주가도 7에서 9%가량의 내림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또 빠지는 쪽을 보시면은 인맥 테마주인 형지 INC, 이재명 테마주인데 많이 올라왔죠? 네, 주가 빠지게 되면서 2,000원 초반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로 인맥 테마주입니다. 네, 11,480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C랩이나 메카로의 주가도 5% 후반대 내림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변동이 많이 보이고 테마주의 변동이 요란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늘은 변동성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출발을 정책주로 또 이제 수급을 받아주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무언가 윗구간이 막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뚫어주려는 노력과 그 다음에 매물대에 막혀 있기 때문에 팔려는 심리 이것들이 계속해서 맞부딪히면서 시장의 순환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책주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도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개별 테마단에서도 지금 이제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제 중심을 좀 잘 잡는 매매가 중요한데 특히나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이 금요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 초에 수급을 받아줬었던 종목군들이 주 말 정도 가서는 이제 또 차익 실현이 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쪽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전체적으로 오늘 쉬어가는 그림인 거고 그다음에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4x4라든지 아니면 뭐 DSC 인베스트먼트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슬슬 뭐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에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과 또 이제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종목군들은 또 이제 보내줘야 되는 종목군들이 되는 거죠. 즉 이번 주에 주 초에 상승률을 어느 정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금요일 돼서는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쉬어갈 만한 구간에 전체적으로 도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돌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는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종목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과연 어느 종목이 이제 또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가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눈에 띄는 쪽이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뭐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이제 그림이 또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은 학회가 또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학회에 또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현재 국내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또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시도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뭐 나이백 같은 이런 종목군들 제가 또 이제 한번 요 정도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는 플랫폼 기술력을 충분히 잘 보유를 하고 있고 올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탄력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또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후발주자도 충분히 크게 탄력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약간은 눈에 띄는 게 엔터 쪽이 또 흐름이 양호합니다. YG 엔터, 뭐 그 다음에 하이브 SM,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큐브 엔터나 혹은 이제 뭐 YG 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약간은 또 이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엔터 쪽이 또 이제 K 컨텐츠 쪽에서는 살짝은 이제 또 탄력이 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뭐 그 다음에 웹툰 이런 쪽들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한번 엔터 쪽으로도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오늘 물량이 들어가는 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게 되면 지금 또 이제 인맥주로 또 이제 물량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남스틸이나 혹은 이제 한국선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오늘 약간 반응 나오는 게 써니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정책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었죠. 이제 탄핵 이후에는 뭔가 이제 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각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급등이 나오다가 최근에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지금 한국선제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수급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 넣어주거든요. 이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도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인맥주로 좀 시선을 돌리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또 뭐 국민의힘에서 각 후보군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또 뭐 후보군이 좁혀지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인맥주의 탄력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컨텐츠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웹툰 쪽이 돌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정책주 쪽에 대해서 또 시각이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도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선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 계속해서 정책주는 뭐 저출산부터 해가지고 뭐 컨텐츠, 웹툰, 뭐 그다음에 뭐 교육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돌았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쪽으로 시선이 돌아갈 겁니다. 뭐 새로운 쪽으로 시선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뭐 기존의 이야기가 나왔던 쪽이던 아니면은 아예 또 새롭게 정책이 나오던 결국에는 새로운 쪽으로 또 이제 수급이 넘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맥주와 정책주 둘 다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수급을 이끌었었던 뭐 컨텐츠 웹툰, 그 다음에 퓨리오사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다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그림이 됐으니까, 특히나 오늘 오후에 그러한 그림들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약간의 그림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터하고 바이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그 넥스트 스텝을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느 정도 정책과 인맥 테마주는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발빠르게 쫓아가는 흐름, 네,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